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곳곳에 건물 신축 공사가 늘면서 먼지나 소음, 균열 피해 등을 둘러싼 분쟁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선 오피스텔 공사로 집안이 무너지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12층짜리 아파트.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긴 것은 건물 안도 마찬가지. 화장실 벽 타일이 부서져 떨어지고 나무 문틈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가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터파기 공사로 균열 등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토막 실려 나가면서 우르르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줄을 쳐가지고 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일 무너지는 소리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 흔들림이 정상적이 아니고. 터파기 공사로 이처럼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벽이 30cm 가량 밀려났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42세대의 100여 명. 주민들은 3년 전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제주시와 도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해 위험을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물 안전 정밀 진단과 보수를 요구하며 오피스텔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균열과 지방 꺼짐 현상 등이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직 입증되지는 않은 상황. 공사업체 측은 주민 요구 사항은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저희들 손을 다 떠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제주시는 해당 오피스텔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 규정을 준수하는 등 위반 사항이 없어 준공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금이 가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정확한 균열과 침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포화로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주에서 진행이 됐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4년 지어져 제주 시내권 하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도두 하수처리장. 시설이 오래된 데다 처리 용량을 넘긴 하수가 유입되면서 연간 100건에 가까운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내기로도 방 안에 악취가 들어오면 그 악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식사 시간대에 그런 악취가 발생하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수처리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한 펜션업주가 악취 피해를 봤다며 제주도와 하수처리 민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 동안의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차단으로 악취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그의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의 보상 절차가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해당 펜션과 토지를 영업보상비를 포함한 13억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도 펜션 주인이 매각 직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펜션 주인은 판결 내용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데다 하수처리장 악취 관련해서는 전국 첫 손해배상 소송이어서 남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어제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갈치잡이 어선 3척에 불이 났습니다. 한때 잡히는 듯 했던 불길은 선박에 실린 기름에 다시 옮겨 붙으면서 12시간을 넘겨서야 꺼졌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무서운 기세로 솟구칩니다. 해경함정이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시커먼 연기가 항 전체를 집어삼킬 듯 뒤덮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갈치잡이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함께 묶어둔 다른 어선 2척으로 곧바로 옮겨 붙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배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이게 옆에 배는 그냥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옆에 배 불길이 확 가잖아요. 네. 예, 그리 가면서 불이 번지는 거예요. 화재 당시 배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함께 묶여있던 어선 6척은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만인 오전 7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연기가 계속 나오면서 소방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가 지금 기관실 부분에 좀 차 있기 때문에 또 밀집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 일반 화재기 되면은 포위를 해서 진압을 할 건데. 그런데 낮 12시쯤 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어선들 안에는 조업을 할 때 사용할 경유 8만 5천 리터가 실려 있었는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불이 기름에 옮겨 붙은 겁니다. 다시 살아난 불길은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다 12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습니다. 사람들도 피해야지 안 되겠다. 피해야지. 이 과정에서 부두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고성능 화학차 한 대도 불탔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 대형선이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싣고 선수품도 많이 실어왔으면 지금 뭐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게 피해가 더 많이 크겠습니다. 해경은 남은 기름 유출에 대비해 화재 선박 주변에 방지막을 설치하고 선주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농촌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무릎과 관절 질환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쪼그려 앉아 일하는 농작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농민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개발된 농작업용 간이 의자가 보급이 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신광아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단호박 재배 농장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단호박을 농민들이 쪼그려 앉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하지만 무릎 등 관절의 통증은 크게 줄었습니다. 쪼그리로 불리는 농작업용 간이 의자 때문입니다.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편하고 일단 무릎에 통증이 없어요. 다리에 끼워 사용하던 기존 간이 방석과는 달리 허리벨트에 간단히 장착해 이동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도 개발됐습니다. 농가들이 기존 사용하는 편의 의자보다 작업 효율성이 편리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해서 농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업용 편의의자 쪼그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올해부터 보급 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과 같은 차원에서 지자체와 농협이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농가 부담은 10%인 1,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보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2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할 계획입니다. 3년 전 여성 농업인 단체의 요청으로 시작된 편의의자 보급 사업이 농도 전남의 농업인 건강을 지키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4호 태풍 에어리는 오늘 새벽 3시경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보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없지만 이 태풍이 열대지방에서 몰고 온 고온다습한 수증기로 인해서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가끔씩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지역별로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북부 해안 지역과 서부 해안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와 동부, 중산간 이상 지역은 흐리고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약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남동부와 산지에는 5에서 30mm, 북부와 서부 지역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졌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25도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 남부와 동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밤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몰려갔지만 오늘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 남부 해안과 중문 해수욕장에서는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강한 조류 현상인 이한류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해수욕장 찾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그제 저녁 7시 반쯤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터미널 입구 난간에서 20대 남성이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남성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가족, 목격자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7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68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680만 10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 2018년에 658만 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관광협회는 해외 여행길이 열리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내국인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연장 여부가 이달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우도면 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5년 성과 분석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도 지역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도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도 방문객의 66%가 차량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제주도는 이달 안에 제주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던 제주시 한천 복개 구조물이 28년 만에 철거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용담 1동 344m 길이의 한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천 복개 구조물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개장 이후 분기 최대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분기 드림타워의 매출액이 521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265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 지난 2020년 12월 개장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6월 들어 제주 무사증 제도 재개로 해외 직항 노선이 열리면서 매출액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단편 영화 2편이 일본 유바리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안선유 감독의 꼬마 이모는 집안의 골칫거리 꼬마 이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말하는 12살 조카의 성장 영화이며 오유찬 감독의 그렇담 안녕희는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우연히 짝사랑하던 남자를 만나 제주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유바리 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판타스틱 영화제로 지난 3년 동안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5편이 초청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